자기들 제품 디자인 안 이쁘다고 말하는 곳 있어? 우리 건 디자인이 구려요. 미안합니다.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나싱 폰원이라는 스마트폰이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써달라고 보내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제품들을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써보려고 노력하는데 요건 좀 확실히 달라요. 어떤 점이 재미있고 특히 또 한국에서 왜 이 폰이 더 특이하고 특별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스마트폰 스펙을 먼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스펙은 더보기란에 엄청나게 자세히 붙여놓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로만 보면 플래그십 수준이 아닙니다. 엔트리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아이폰으로 따지면 프로 말고 그냥 아이폰 13 갤럭시로 보면 S22와 비교하더라도 좀 아쉬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더보기란에 적어놨어. 더보기 눌러봐요. 자, 그래서 스펙에서 이 제품이 다른 브랜드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다? 이거는 뭐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애초에 나싱이라는 브랜드에서요 그런 경쟁을 하려고 내놓은 제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펙은 더보기란에 적어놨다는, 너네가 하도 안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더보기 한 번만 클릭해봐. 거기 항상 우리가 길게 이것저것 적어놓거든. 그리고 홈페이지에 또 링크된 내용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진짜 간략하게 줄여서 요건 소개해 드려야죠. 사이즈요 6.55인치입니다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788G 플러스고요 8GB 램에 256GB 저장 공간 뭐 가지고 있다 요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전면 카메라는 보니까 여기 펀치홀로 하나 돼 있고 후면에는 이렇게 2개 돼 있습니다. 메인 앵글과 울트라 와이드 구성으로 돼 있고요. OS는 당연히 뭐 안드로이드 기반이고요. 친절하게도 후면 무선 충전 코일을 통해서 역방향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씀. 요거 뭐 좋죠. 자, 그리고 보면은 얘도 해줄만 한데 얘는 이거 왜 안 해주지? 뭐 문제가 있나 이걸 하면? 이거랑 배터리가 빨리 다나? 스펙은 이 정도로 하고요. 왜 나싱 폰원이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후발주자인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는 이 제품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나싱에서도 대놓고 디자인 특화 스마트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재미있는 포인트 빠밤. 사실 스마트폰 신제품 내놓으면서 자기들 제품 디자인 안 이쁘다고 말하는 곳 있어? 우리 건 디자인이 구려요. 미안합니다. 전부 뭐 디자인의 철학과 스토리 엄청나게 긴 시간 투자해서 이야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싱 폰원의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게 이게 완전히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 디자인이라는 게 프레임을 둥그스름하게 마감했다가 이번에는 반듯하게 해놓기도 하고, 또 후면을 메탈로 했다가 이번에는 글래스로 했다가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보통 이런 수준인데 이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완전히 다릅니다. 후면을 투명한 글래스가 이 폰 내부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런 IT 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내부가 보이는 투명 디자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내부에 있는 로직 보드가 보이거나 아니면 배터리 부분이 노출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지. 그냥 예쁘게 부품들을 덮어놓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의 컬러나 아니면 뭐 소재를 좀 바꿔서 고급스럽게 보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서 거의 취향 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우와! 이거 신기하다. 튜닝한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만한 거지. 진짜 오랜만에 스마트폰에서 디자인이 강점이다 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싱 폰원 디자인 특화폰 맞습니다. 성능에 아무 영향도 없는 이 후면 디자인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말이 되는 수준만큼만 비싸진다면 솔직히 내긴 낼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걸 디자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기능으로 봐야 할지 애매하죠. 이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후면에 불규칙적인 라인 조명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RGB 컬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흰색 조명만을 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왜 이런 짓을 했지? 뭐 싶을 수도 있는데 나싱에서 생각보다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준비해둔 모습이 보이죠. 자, 첫 번째로 벨소리 리듬에 맞게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그럴싸해요. 단순한 벨소리지만 리듬과 소리의 종류에 맞게 각각 다른 위치에 조명이 연동되어 있는데 이 폰을 가장 먼저 자랑할 때 벨소리를 들려주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이건 한번 보여주고 가지 뭘. 자, 설정에 가서 야, 어렵네.
누가 이렇게 영어로 해놨어? 오, 보여? 오, 그렇지. 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두면 글리프가 반짝거리면서 무음 모드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전화가 오면 소리는 나지 않고 설정해도 글리프 조명만 또동동동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도 알 수 있어서 뭔가 무음 모드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뒤집은 상태에서 나싱 이어원을 올려두게 되면 무선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이 되는 순간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요. 또 충전 중에는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바를 통해서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완벽히 글리프 인터페이스라고 보긴 어렵지만 후면에 녹화 탈리 램프 역할을 하는 빨간색 조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 중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뭔지 알죠? 카메라 보면 빨간불. 이게 가수들 그러잖아. 빨간불 보라고. 빨간불 켜지는 거 보라고.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빛이니까 조명 역할을 할 수도 있죠. 플래시가 별도로 탑재되어 있는데 나싱에서도 필라이트라고 해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 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조도만 올려주는 라이프를 필라이트라고 하잖아요. 글리프 전체가 들어오면서 가까운 피사체에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조명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글리프 인터페이스는 디자인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뭐지? 건축학 자, 아무튼 잘 섞여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못 쓸 정도로 결정적인 기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시도가 지금의 재미없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근데 다 익었어. 왜 그러지?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나싱 폰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폰은요, 한국에서 더 특이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아는 통신 3사가 있죠. SKT, KT, U+의 힘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들은 통신사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데 있어 정책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적인 돈을 들여서 판매에 힘을 실어주잖아요. 문제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폰에는 너무나도 많은 통신사 앱이 깔려 있고 그렇게 된 채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박스에서 처음 스마트폰을 꺼내서 전화를 켰는데 나는 깐 적도 없는 그런 통신사의 앱들이 깔려 있고 이거 누가 열었다 다시 닫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서비스 앱들도 너무나 무분별하게 탑재되어 있어서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한국에서 우리가 정식 유통돼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는 구글에서 의도한 안드로이드 OS를 그대로 경험한다? 요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절대 안드로이드 OS가 iOS보다 더 비효율적이고 무겁고 하드웨어 최적화 안 돼 있고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조사 입맛대로 통신사 입맛대로 거치면서 엄청나게 무거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들 애플은 가벼운데 안드로이드는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싱 폰원이 특별하다는 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직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판매될지는 사실 정해진 바가 없어서 결국 뭐 또 통신사에 깔고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써보면서 진짜 오랜만에 구글 픽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UI는 나싱 입맛대로 바뀌었지만 이 메뉴 구조나 그리고 동작하는 구조 이런 게 거의 순정 안드로이드를 유지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양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도 이렇게 가볍게 작동하는 안드로이드 폰 정말 반가웠어요. 이런 부분도 한국 시장에서 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분명히 근데 호불호가 나뉠 거예요. 뭐 쓸데없이 디자인에 왜 돈을 썼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야 너무 이쁜데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야 이런 거 사야지 이런 폰은 처음이야 가운데 폭탄이 그려져 있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간 스마트폰에서는 그동안 이런 호불호 영역이 거의 없었죠. 그냥 습관처럼 안드로이드 좋아하는 사람은 뭐 갤럭시, iOS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폰 이렇게만 흘러갔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품을 시장에서 보여주면 완전 새로운 팬들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출시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 사야 되나? 일단 써보라고 줬으니까 써도 되나요? 네, 좀 다시 뺏어가지 않겠지? 좀만 더 써볼게요. 유심을 꽂아가지고. 자, 이거 맞아. 자체로 지문 인식돼. 내 지문이 안 듣는 거네.
안녕.